가난은 되물림 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가난이 되물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난이 되물림되는 원인 및 그렇게 흘러가는 전형적인 루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영상을 토대로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 통찰력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작년 대한민국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27조 원을 돌파했으며 22년도 대비 4.5% 올라갔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나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힘들게 모은 월급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다른 건 다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 교육만큼은 빚을 내면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넘치는 자식 사랑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많고 즐거워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죠. 이렇게 부모의 의지로 인해 강제로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매년 지출하는데 이런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걸 아시나요? 부모들은 오로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뒤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며 사업은 위험한 것이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온 자녀는 사업과 투자는 위험한 것이며 멀리해야 한다고 무의식에 고착화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난으로 가는 직행열차인지도 모른 채로요. 이렇게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빚 갚고 또 일하고 빚 갚고 쳇바퀴만 굴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사교육, 인서울대학교, 좋은 직장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길 바래서입니다. 맞죠? 우리 부모들은 매일 알람 소리에 맞춰 기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본인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내주며 힘들게 번 돈으로 자녀 교육에 엄청난 지출을 쏟아부으며 쳇바퀴를 힘차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오직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나서 정작 뒤돌아보면 본인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게 되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들은 건강 문제도 다가오기 시작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한 평범한 아이가 초, 중, 고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까지 사교육에 신경을 쓰느라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고 사교육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지출을 많이 했다. 대학교까지 도와주고 싶다만 엄마 아빠도 늙었고 이제는 힘들구나. 너도 이제 성인이고 하니 대학교는 너가 벌어서 다녀라. 미안하구나.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 및 본인의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고군분투하겠지만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빚부터 끌어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어도 학자금 대출 몇 천만 원을 갚기 전까지는 투자도 시작도 못 해보고 월급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가난이 되물림되는 경로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모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우량한 자산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시간의 힘을 활용해서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한다. 인데 이 아이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빚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심지어 이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너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너가 우리를 돌봐야 한다. 우리는 이제 남는 게 거의 없다. 잘 부탁한다 아들아. 이 아이는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모 말을 따라 힘들어도 참고 공부만 해왔을 뿐인데 말이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20년간 돈을 사교육비에 대부분 올인해버리고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지게 만든 후
이 아이는 사회 초년생부터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무거운 사슬을 채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의 성장에 사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그 남는 돈으로 20년간 아이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만들어 투자를 해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고액 과외도 하고 온갖 과목을 선행학습도 하고 조기 유학까지 생각하는 부모들을 보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해가 되긴 하지만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전형적인 가난의 되물림을 벗어나기 위해 사교육을 줄이고 그 돈의 일부라도 투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혹시나 사교육을 줄이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성적 조금 떨어진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오히려 사교육에 올인하는 게 더 큰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것과 성인이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길은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즉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금융 지식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는 금융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복리 효과로 인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것이며 아이도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레 돈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녀와 경험해본 자녀는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차이가 날 것이며 미래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경험해본 아이는 나중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시작할 때도 도박처럼 하는 단타 매매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게 올바른 투자법이 아닌 것을 이미 알 것입니다. 단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을 투자하여 장기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굉장히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합니다.